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차트가 명확하게 말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C줄과 날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명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C줄과 날줄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과 상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결합되어 있어서 직조된 차트가 가장 좋은 차트가 됩니다. 그런 차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는 바로 버블 차트, 거품 차트가 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공감각으로 면적이나 아니면 계층이나 부피나 크기를 비교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감각적인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버블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GDP와 기대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연도별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겟마인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품형 차트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는 테드에서 2006년도였죠. 한스 로슬링이 실제 저렇게 손가락을 가르치고 움직이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출산율과 그리고 기대 수명에 대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변화, 추이, 후진국과 선진국에 대한 이 기대 수명의 극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가지고 반항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번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렇게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가 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충실성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밑에는 GDP 그리고 왼쪽은 기대 수명에 대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런 쪽이 되게 많죠. 상단으로 갈수록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US도 있네요. 불균형한 전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건강에 대한 대립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단순하게 좌표에다가 동그라미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을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상대방이 궁금한 것,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다 말해주면서 차트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트이자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버블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죠? 버블 차트는 기본적으로 면적 차트가 됩니다. 높이와 길이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피, 그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로 비교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각적이죠. 대통령 선거를 사전투표율을 전국을 보여줄 때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는 할 수가 없겠죠. 꺾은수도 할 수가 없고요. 그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런 거품 차트를 이용한 면적 차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트리맵이라고 하는 구조와 거품형 차트를 결합해서 만든 게 서울시 예산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복잡하게 표로 만들어진 숫자만 보고 시민들이 파악할 수 없는 걸 한 장으로 만들어진 트리맵 구조의 거품형 면적 차트를 이용해서 전체가 얼마고 어느 분야에 많이 쓰이고 그건 몇 %며 걔는 얼마가 쓰인다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시민들은 또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좋은 차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버블 차트는 다양하게 매출, 사업의 구조, 각 제품 간의 영향들, 전체의 분포도 이런 다양한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이나 프로그래밍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도 위에서도 분포도 그리고 변화 추이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차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버블 차트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다행히도 거품형 차트를 바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 A, B, C, D가 있고요. 그 A, B, C, D에는 제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경쟁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쟁 제품이 이번 분기에 팔린 숫자를 가지고 마켓 쉐어에 대한 비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품의 비교, 그리고 수량의 비교, 판매액의 비교, 점유율의 크기를 보여줘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한눈에 바로 보이게 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품형 차트가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삽입 메뉴에서 차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품형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거품형 차트를 클릭해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상대적인 크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매트릭스에 전체 금액 기준선 그리고 판매 대수의 기준선, 지금 현재 퍼센트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퍼센트는 뭘까요? 동그라미의 크기가 바로 퍼센트가 되겠죠. A사, B사, C사, D사 그리고 수량, 판매액, 점유율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비교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직접 말하는 차트, 그리고 상대가 알고 싶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는 차트로 바꿔야 되겠죠.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진 차트를 복사한 다음에 선택하에 붙여넣기로 확장 메타 파일 또는 SVG로 붙여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룹 해제를 2번 하면 모두 다 도형으로 풀리게 됩니다. 전 이렇게 도형으로 풀린 상태에서 이제 얘를 조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정을 해도 내가 직관적인 뉴스 그래프와 같은 차트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해해서 도형처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값에 대한 축을 좀 없애고 싶어요. 왜냐하면 값을 보고 이 크기를 보고자 하니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값은 되도록 그래프에서는 바로 그 옆에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었던 점유율에 대한 퍼센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더 보여주고 싶어요,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안에다가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현재 얼마 퍼센트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퍼센트와 금액 그리고 수량은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A, B, C, D는 이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얘를 슬라이드에 집어넣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가로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버립니다. 그러면 세로에 대한 것만 남게 되겠네요.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어졌죠. 현재 면적 차트와 옆에 있는 숫자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한 강약 구조가 좀 안 맞죠. 숫자가 더 강해 보여야 되는데 밑에 있는 대수가 더 강해 보여서 일단 먼저 그걸 조절합니다. 판매량이 이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하나가 아니라 1등과 2등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켓쉐어니까 마켓쉐어가 제일 높은 아이, 그 다음에 매출액이 제일 높은 아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색깔을 하나 더 달리해서 2개를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라인을 다 없애고 싶어요. 밑에 있는 대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쪽에 바로 붙여야 됩니다. 판매량 대수를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는 한번 판가름을 해보셔야 돼요. 얘는 직접적인 숫자가 쓰여 있고 여기는 어때요? 룰이 적용됐지만 정확한 대수를 알려면 조금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전 조금 더 크게 하고 저 판매량을 퍼센트와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일 큰 42%는 22대가 팔렸고 얘는 말이야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팔린 거야. 그리고 금액은 얼마야. 두 번째 저 녀석은 33%인데 20대가 팔렸고 그 이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주들이나 청중들한테 말할 때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엑셀 차트를 기반으로 하고 숫자를 기반으로 하고 틀림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차트로 바꿨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그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차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품형 차트가 어렵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형 차트는 삽입 메뉴에서 차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분산형 또는 거품형으로 지정하시고 상단에 있는 플랫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거품형이 나오게 됩니다. 거품형 차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크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크기 하나만 바꿔도 제가 바꿔볼게요. 50으로 바꾸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회사의 임직원 수 또는 매출액 아니면 값 또는 퍼센트까지를 숫자만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결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들어진 거 결과를 볼게요. 차트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각 제품, 수량, 판매액, 점유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얘를 그냥 쓸 때는 가장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최소한의 요소만 있게 써야 되겠죠. 얘를 그러면 Ctrl X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선택하기 붙여넣기로 들어가서 SVG 또는 확장 메타 파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의 SVG 2016 이하는 확장 메타 파일로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그룹 해제를 한번 한 번 더 하면 이제 모두 다 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바로 입력할 거예요. 기준선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씩을 쳐내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일단 값을 집어넣고 투명도를 조절해 봤고요. 그 다음 왼쪽에 값을 없애버릴래? 그러면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 입력하고, 이게 %지만 %를 직접 눈으로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숫자를 입력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왼쪽이 없어졌으니 좀 더 크게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로 기준선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들만 남아 있겠죠. 이 라인을 또 없애는 방법은 여기 있는 판매 대수를 이 값에 바로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값을 붙여 나갑니다. 맨 마지막 방법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같은 %고요. 거기에 33%다. 거기에는 판매 대수가 20이다. 얘는 1등 42%고 판매 대수는 22고 매출액은 얼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슈는 바로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들, 투자자, 그리고 청중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원하는 C줄과 날줄의 차트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품형 차트를 활용해서 여러분 회사 또는 여러분 개인의 좋은 결과물이 들어있는 차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